한국의 좌파 우파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려 했습니다. 물론 좌파 우파의 개념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프레임이 강합니다. 좌파 공산국가 북한 김일성 김원봉은 6.25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륙했습니다. 아주 도륙을 해버렸죠. 순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 추모하는 곳에서 희대의 문재인 망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문씨 정권의 좌우 프레임을 언급할까 합니다. 왜 한국은 좌파 우파여야 하는가? 왜 한국에서 진보 보수 프레임은 가짜인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학 원론, 개론만 본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정치학 원론에서는 극좌파, 좌파, 중도, 우파, 극우파라고 명시합니다. 극진보, 진보, 중도, 보수, 극보수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좌파, 우파, 좌익, 우익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기존 질서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왼쪽에 앉고 기존 가치 중 좋은 것은 그대로 쓰자는 사람은 오른쪽에 앉은 거에서 자연스럽게 좌익, 우익으로 나눠지게 되죠. 즉 왼쪽의 날개, 오른쪽의 날개라는 뜻이었죠. 문재인 등 한국 좌파들이 우파를 부정부패 세력으로 프레임하는 작업이 1945년 이래 진행 중입니다. 1945년 해방 전후사 이래 현재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추사파들은 한국당을 극보수가 아니라 극우라고 몰아칩니다. 스스로 정치 개념과 정치 지형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죠. 지들은 진보를 하면서 한국당을 극보수라고 해야 합니다. 지들이 진보를 한다면 한국당을 극보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어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한국당 우파를 극우라고 몰아칩니다. 우파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주사파들이 빨갱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빨갱이 콤플렉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또는 북한식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을 감추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좌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파가 아무리 좌파라고 공격해도 끝까지 진보 보수 프레임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좌파 속에서 진보 보수가 대치되고 우파 속에서 진보 보수의 가치가 서로 상충되면서 화합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지들이 좌파가 진보라 한다면 좌파 내에서도 보수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좌파란 서구 사회민주주의, 남미 좌파, 북한식 공산주의, 중국식 공산주의, 소련식 공산주의 등으로 분파됩니다. 한국 좌파의 뿌리도 막스 레닌입니다. 그런데 막스 레닌의 북한식 공산주의와 연계되는 것이죠. 북한식 주체 사상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내 좌파는 즉 문재인 등 주사파나 운동권 세력은 절대 공산당 통치하에 중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으로 봅니다. 또 북한의 비난을 극도로 삼갑니다. 한국의 좌파가 막스 레닌, 마오이즘 모택동,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각국의 좌파 우파의 대립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이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도 좌파 정권, 우파 정권들이 좌파 정권, 우파 정권, 극우, 극자, 중도가 집권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도 세계 각국 정치 지형에 대해서 진보가 집권, 보수가 집권했다고는 쓰지 않습니다. 정치의 기본 개념이 좌파, 우파로 현대사가 갈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듣는 프랑스에서는 좌파 정권이 집권했다. 동유럽에서는 극우 정권이 집권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건국 이래 우파 정체성이 제일 공고한 나라입니다. 애초에 미국에 건너온 프론티어들은 시장과 경쟁과 도전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건설하죠. 이게 바로 우파의 가치입니다. 잠시 미국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려 했으나 메카 시점으로 학살 수준으로 갔다가 제거를 하지요. 미국은 우파 완전체에서 분배 복지라는 진보 가치를 추구합니다. 즉, 우파 정체성 속에서 진보 가치를 사용한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헌법상 좌파 공산당과 사회당이 건재합니다. 이 공산당 사회당은 자신들을 진보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3인당 정당의 아류로 보고 있죠. 이 또한 일본 전체는 우파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진보 가치를 갖다가 도출해서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죠. 독일, 프랑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좌파 색채가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막스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막스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막스가 왜 독일에서 태어나고 막스가 뭐의 반동이었습니까? 비스마르크의 반동이었죠. 그래서 독일은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프랑스도 역시 좌파 성향이 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들은 자신들을 진보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 인권 등 시민단체 등이 좌파 속의 진보 정책을 지지하지만은 좌파 내에서도 진보 정책, 우파 내에서도 진보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영국은 확실히 우파 정권입니다. 착각을 하면은 영국 보수당은 진보다. 영국의 보수당은 보수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영국은 우파 정권이었죠. 우파 정권 내에서 좌파가 진보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노동당으로 들어갔고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보수당으로 들어갔을 뿐이죠. 우리가 참 혐오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정치적인 지형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나라 국민들을 갖다가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남미나 픽스는 완벽한 좌파 정권입니다. 남미의 경우는 국가가 한 번 망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일곱 번 계속 망하고 있어요. 남미가 이렇게 된 이유는 4, 50년 전에 팍스 아메리카, 즉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 대항하자고 제3세계 이론을 갖고 나오면서 거기서 좌파가 싹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북구 유럽, 덴마크 그런 나라죠. 덴마크, 스웨덴, 또 스위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서구 사회 민주주의, 사민주의 표본이죠. 이 나라들은 좌파, 우파 대립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보 보수 프레임도 아닙니다. 국민이 공평하게 살 수 있다면 정치 정체성은 필요 없다는 생각들이죠. 이 나라의 시장과 기업은 우파 어떤 국가보다도 자유롭고 정부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은 이 노동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분배와 공정을 강조하는 나라죠. 문재인과 문시류들은 좌파 가치의 좋은 점만 쏙 빼서 진보 가치라고 우기고 자기들은 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들이 진보 정권이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10년 전 박근혜와 정동영이 대통령 선거에 맞붙었을 적에 또는 이명박과 문재인이가 맞붙었을 적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한 말이 있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은 브라질의 룰라라고 했습니다. 룰라는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룰라는 망했어요. 브라질은 10년 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배란 작자들이 룰라가 망가뜨린 브라질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파를 공격합니다. 우파의 가치 중에서 나쁜 점만 쏙 빼서 보수라 하고 극우라 몰아치고 공산적 인민재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진국은 좌우 개념이 혼재된 정치 지향을 갖고 있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를 줄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게 한다면 좌우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을 채용합니다. 문재인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우매하고 무식한 역사 인식과 공산주의에서 경도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우파 괴멸이란 정치 이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우파는 독재의 후예고, 이 독재라는 것은 군부 독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은 군부 독재가 아니었죠. 전두환은 군부 독재였습니다. 그런데 우파는 모두 독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파는 독재의 후예고, 우파를 친일파로 매도합니다. 지 아버지가 동양척식회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의 물자를 수탈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관리였음에도 우파를 갖다가 모두 친일파로 매도합니다. 우파가 좌파를 비난하면 너희는 친일파야, 너희는 토착 왜구야,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가멸차게 공산주의, 좌파 정책을 문재인은 펼치고 있죠. 김일성 3대에서 자행되는 극좌파의 공포정치,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이 어떻게 미화하고 정당화되는지는 문재인이 근래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서훈을 김원봉에게 줘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이 얼마나 공산주의 이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북한 공산주의자 6.25의 원흉 김원봉 사건을 현실화시키려 그러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란 좌파다. 문재인은 좌파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정권이다. 이 좌파의 뿌리는 공산주의다. 고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음 유튜브에서 김원봉과 문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미리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